네, 부산대 김성진 명예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네, 오늘은 박원순에 대해서 다시 짚으네요. 박원순 아들 아들. 박주신. 박주신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전에 뭐 아이 데려와요 이런 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짚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예, 대법원장 새로 취임을 하면서 일성으로 한 것이 재판지연 사건에 대해서 네. 재조명 이거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재판 지연이 박원순 아들 박주신이기 때문에 네. 이건 또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는 재판 지연하고 이거는 꼭 저쪽 애들만 된 게 아니고 좌편, 좌익, 우익 다 얽혀 있는 네. 그 비리 카르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한민국을 바로잡으려면 요 사건을 제대로 좀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다음 장을 보시면 우선 조희대 사법부에서 재판 지연 해본 모색을 하겠다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 말하기 앞서서 이제 좌우로 그 있는 늘어지는 정치인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래서 이제 송철호 네. 뭐 1심에 3년 10개월 걸려갖고 이제 2심 진행된다. 이게 문제되고 있고 네. 예, 조국의 경우도 1심이 3년 2개월 네. 그 다음에 최강욱도 1, 2, 3심에 3년 8개월 걸렸다. 네. 그 다음에 뭐 윤미향 1, 2심에 3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거하고 맞물려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지금 오늘도 저기 그 삭발시켰죠? 네. 부정선거 삭발시켰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정교무에서도 전에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 중간에 이제 제가 그 중간에 같이 했는데 네. 그 125건 대부분 재검표를 안 하고 그냥 기각해버리고 네. 최초로 재검표를 한 거 왜 저기 연수래 민경호 의원의 경우도 네. 1년 4개월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의 3배 정도 지난 다음에 네. 근데 이것도 문제지만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부분은 너무나 심각해요. 네. 가운데 동그라미 1심 네. 1심에만 1년 11개월 2심 지금 현재 7년 7개월이 걸리고 있다 이 말이죠. 7년 7개월. 아. 이게 아직까지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네. 핵심은 결국 뭐냐? 아니 박규신이 와가 증인 한번 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공개 신고하면. 아, 그렇습니까? 네. 네네. 그럼 다음 장을 보시죠. 그래서 이게 이 박주신이가 법정 신고 한 번 하면 딱 이게 뭐 일사천리로 진행될 건데 네. 7년 7개월간 답보하고 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세 개의 뉴스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박원순 49제라 증인 출석 못한다. 아니 49제라 증인 출석 못하면 다음날 하든지 그러니까요. 앞에 날 하든지.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출국을 언제 했냐면 한참 지나서 출국했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래서 증인 출석 안 하고 출국한 박원순 아들 박주신이한테 과태료 500만 원, 500만 원 그거 붙이면 뭐합니까?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죠. 이거 잡아넣어야죠. 잡아넣어야죠. 무슨 그런데 과태료야, 이게 과태료는. 예. 과태료에 말이 됩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뭘 하냐? 이거 이제 11년 만에 또 신검한다고 법원에서 뭐라 하냐 하면은 피고인 그 양승호 박사 등에게 아니 법원을 모욕하지 말라고 모독하지 말라고 이따위 말을 하는 이 인간들이 정신이 있습니까? 예.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최근에 이게 이제 병력 비리 의혹을 밝혀줄 새로운 증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뭐냐 하면 다음에도 다른 것도 있지만은 2009년에 취득한 건강보험증 번호가 예. 2005년 치료에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 소급해서 사용을 하나? 그래, 말이 안 그런데 되지. 2009년에 건강보험증을 취득했는데 어떻게 2005년 치료에 사용할 수, 타임머신 타고 뭐 왔다 갔다 하나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지. 이게 엉터리 자료라는 거네, 그럼. 네, 그래서 이걸 2018년도인가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구에 있는 치과의사 김우현 그 분이 네. 이제 고소를 했잖아요. 근데 네. 그 아래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인데 뭐냐면 2008년 11월에서 12월분에 보험공단 보험증 번호가 A고 예. 그 다음에 치과의사가 청구한 번호는 B. 이게 뭐냐면 2009년 3월에 취득한 번호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심평원에서 이 심평 원장도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심평 원장이 박원순의 경기구 1년 선배인데 아하. 그 다 얽혀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A, B, C가 다 달라요. 네. 어허. 이걸 차기현 변호사가 밝힌 겁니다. 네. 예, 아, 다음 근데 장을 이런 걸 보시죠. 그냥 뭉개고 그냥 가만 놔두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다음, 그러면서 다음 이거 장. 문제 삼으면 법원 모도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네. 제가 이걸 그래서 이거는 법조계, 의사, 의료계 그리고 사회단체라는 이름의 그 인간들 이 법의사 커넥션의 결정판이다. 네. 이 박주신 병역 관련 재판이야말로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법원의 판단이 뭐냐, 경무청에서 다른 사람 그 MRI 가지고 공익근무 4급 판정을 받았다. 이거 주장을 한 요거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허위다. 경무청 엑스레이하고 영국 유학 비자용 엑스레이 같은 사람 아니다. 이것도 허위다. 허위로 치아 나왔죠. 엑스레이. 예, 네. 이거 다 이게 허위일 수가 없는데. 네. 이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는 이 판사란 인간들이 눈을 뜨고 사는지 뭐 눈을 감고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 세브란스 공개신검은 사기극이다. 사기극이 내가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명확한데 이걸 왜 허위라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조계. 그 다음에 의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치과 의사도 그렇고 그 저기 공개신검을 한 연세 세브란스 그것도 또 마찬가지고 사회단체 이게 왜냐하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그 치과 의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 이제 박주신 그 옆에서 찍은 저기 치아 상태 이거 하는 이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던 그 사람 치과 의사 문준식이 이제 그 박원순 아들 박주신 편을 든 거죠. 네. 거기에 여기 그 얘기 나오는 게 아래쪽에. 네. 근데 이제 결국 무슨 중간에 치아 엑스레이 당사자 박주진이 맞다 하는데 여기에서 보험 청구 영역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2005년 7월 8월 진료분 딱 여기 보니까 2009년 것이 나타났다. 보험증 번호가. 예. 번호가. 아니 보험증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을 수가 있나요? 그게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네네네. 예. 근데 그건 이것을 이상하다. 심평원에서 자료로 제출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재판 방해죠. 예.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이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양승호 박사인데 네. 양승호 박사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 여기 저 부산 옆에 경남 아니 이제 저기 경남이 아니고 기장. 네. 기장에 있는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의 핵의학과 과장이시고 뭐 그다음에 글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글도. 그도 그렇죠. 이분이 이제 서울대 의대 학부 석사 박사 받은 분이고 네. 그 다음에 동아시아 뭐 영상의학 회장인가 네. 아시아 영상의학 회장인가 지내신 아주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데 네. 이분이 이제 이걸 딱 사진을 딱 보고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이걸 봐왔지만 이건 절대로 20대의 게 아니다. 이 골수는 20대 골수가 아니다고 이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이제 사진 판독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거기 골수가 이상이 생기면 백혈병 등이 발병할 수 없다.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옆에 뭐 저 허영무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두께가 달라지더라고요. 나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지금 양승호 박사가 얘기하는 이 골수가 20대일 수 없다는 이 사진은 박주신이가 제공한 사진입니까 이거? 그렇죠. 이건데 이거 20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세 장 있잖아요. 예. 세 장이 있는데 공군 입대용
그다음에 자생병원에서 한 거, 예. 그다음에 영국 유황용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뭐 비교를 여러 가지 엑스레이도 비교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요것들을 비교하면 절대로 이게 중간에 있는 걸 거예요. 제가 알기로. 네. 중간에 이거는 절대 20대가 아니고 40대로 보인다. 이런 게 이제 양 박사 의견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런데 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법원에 이걸 직접 제출을 했어요. 네. 제출된 게 이제 작은 글씨지만 그 왼쪽에 있는 게 2011년 12월 9일 날 자생병원 영상 자료 중에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2013년에 네. 대리신검자로 추정되는 자가 명지병원에서 촬영한 거예요. 네. 명지병원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명지병원.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서 엑스레이 또 보면서 이거는 절대로 두 명이 동일인이 아니다. 그거 양승호 박사가 또 주장한 거예요? 예. 아, 이게 두 장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 장을 보시죠. 네. 조금 더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건데 네. 사람이 키가 28인가 지나면은 이제 키가 더 이상 크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성장판이 닫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나이 먹으면 오히려 또 줄어들어요. 그렇죠. 뭐 한 50 넘으면. 예. 이게 이제 28인가 이 성장판이 완전 한번 닫히면 네. 절대로 다시 안 열리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학설입니다. 예, 그렇죠. 실제로도 그렇고. 예.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이 세 장의 사진이 박주신이 제출한 거거든요. 예. 왼쪽에 있는 거. 예. 그런데 중간에 있는 이거는 성장판이 닫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거하고 마지막 거는 열려 있는 상태고. 아, 성장판이 뭐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뭐 어떤 게 열려 이거 있고 뭐 모르지만 어떤 게 열려 있고 어떤 게 닫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이제 성장판이 열려 있다가 다음에 닫혔다가 다시 열렸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데 이거를 이게 이제 제공을 한 겁니다. 네. 이거 봐라 이게 요런 거를.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성장판을 자세히 보면 표가 나요. 네. 닫히는 과정, 열린 성장판하고 아. 닫힌 성장판이 좀 표가 납니다. 차이가 나네. 예. 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중간에 이제 좀 떠 있고. 예. 그리고 아래쪽에는 지금 열린 성장판이 있는 거는 이 뼈 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지 않습니까? 예, 틈이 있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닫혀가면서 조금씩 줄어들어요. 예. 중간 거. 예.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히 닫혀버리면 이게 닫혀버리고 없어져 예, 버리죠. 없어지면 딱 보면 표가 나는 겁니다. 아, 의사가 아니더라도 뭐 그렇죠. 볼 수 있구나. 의사들은 뭐 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보겠죠. 예. 예, 엑스레이만 딱 보면 딱 표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동일인일 수 있냐? 열렸다 닫혔다가 닫혔다가 다시 열리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 다음 거 보시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석회화 현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 이제 세 장의 사진이 계속해서 지금 세 개의 것이 지금 비교가 되는 겁니다. 네. 2011년 8월 29일에는 공군 입대를 위해서 영상 촬영한 거예요. 네. 여기에는 석회화 위에 보면은 그 석회화라고 하는 게 이제 나이가 들고 뭐 병증이 있으면은 석회처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석회화. 이건 석회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없다고 나왔네요. 예, 석회화. 예, 없고 예. 그 다음에 4년이 지난 세브란스 영상병원 영상 요것도 3년이 지난 거죠. 3년이 지난 거. 예, 3년 지난 거기에도 거죠. 석회화 현상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런데 중간 거 예. 자생한방병원 영상에는 석회화 현상이 보인다는 겁니다. 있나네요. 이게 다 세 명이 다 박주신 명의의 엑스레이 사진들이에요. 그러면 석회화 현상도 2011년엔 없다가 예. 2011년 8월에는 없다가 12월에는 있다가 2014년에는 다시 없어졌다. 예. 이런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의학적으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아니 저 편작이 나타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장 제가
한문학이지만 이 네. 정도는 안다는 거죠. 네. 조금만 보면 아시세요. 네. 다음 장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거기 귀 있지 않습니까? 귀? 네. 거기 아, 귀가 다르네, 이거. 귀가 다르죠. 이게 칼귀하고 이 도톰한 토끼하고. 부처님 귀하고 다르네, 이게. 이건 칼귀고. 이게 네. 누가 박주신이에요? 왼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 요게 이제 박주신이 사진을 요렇게 만든 겁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어느 게 박주신이냐고요. 왼쪽에 아, 왼쪽에 거기- 푸르딩딩한 거. 이 칼기. 칼귀가 박주신인데, 네. 오른쪽 이 부처님 귀 같은 거, 이건 왜 이런 귀가 나온 거예요? 누구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쭉 세 장을 했잖아요. 네. 두 번째 사진. 자생한방병원께 다르구나. 자생한방병원께. 예. 그렇다면 이거 의심을 그때 했을 텐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생한방병원에서 이걸 제출받아가지고 공익으로 전환된 것이 문제가 된 거거든요. 박주신이 원래 이제 현역병으로 했다가 이 자생한병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4급 공익요원인가 이렇게 바뀌었을 걸로 제가 그렇게 압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공개 신검을 하겠다고 세브란스라는 거를 해서 국민을 완전히 속여버린 거죠. 그 사건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칼기는 확실하게 다른 거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네. 봐도. 귀가 이건 누가 봐도 다르네, 이건. 예. 아니 다른 거는 우리가 정형 수술을 해도 귀를 정형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귀를 성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귀를 성형했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르다고 문제 제기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근데 다르다고 문제 삼아도 무시해버리는 무시해버리는 것이 지금 거죠.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아. 황금사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여기 사진 보니까, 얼굴까지 나온 사진 보니까 칼귀네. 맞습니다. 그 오른쪽에 그래서 오른쪽에 나눴습니다. 그 다 여기- 칼귀인데요. 이게 박주신이잖아요. 예, 이게 박주신입니다. 칼귀네. 그런데 이 자생병원의 이 귀는 뭐냐고 도대체. 그럼 딴 사람 사진을 갖다 들이댔나? 그러니까 대리 신검을 했다 이 말이죠. 아하, 그렇게 의심이 되는군요. 네네. 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죠. 네. 이 황당한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지금 왼쪽에 보면 그 박주신의 실제 옆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윗니빨하고 아랫니빨하고 치약이 네. 이게 거의 일직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오른쪽에 게 뭐냐고 하면 자생병원 자생병원. 엑스레이 옆에서 찍은 거예요. 여기는 치아가 돌출을 했네요. 예, 앞으로 이렇게 티 나왔죠. 네, 약간. 돌출 치아네. 여기는 네. 돌출 치아가 아닌데 박주신이 원래 거는. 네네. 그러면 이게 또 이상하네요. 근데 계속 똑같은 건데 자생병원의 신검은 대리 신검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귀가 다르고 다르고. 이빨이 다르고 네. 그다음에 그 아까 석회 그것도 또 네. 이상하고 여러 가지가 한 가지만 달라도 그런데 이거 몇 가지가 다 다르니까. 네, 그 다음에 옆에 걸 보시면 더 구체적입니다. 네. 그 자생한병병원에서 찍은 거, 근데 네. 이걸 박주신 거라고 제출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병역 비리가 발생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코뼈가 뒤에서 보면 엑스레이 코뼈 보면 이 코뼈가 뒤틀려 있어요. 약간 삐딱하게. 오른쪽 위에 보이죠? 오른쪽 위에 예. 뒤틀린 코뼈 이렇게 해놨네요. 네네. 뒤틀려 있네. 자세히 보니까. 예. 네, 근데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요걸 이제 엑스레이로 찍으면 네. 빠지거나 떼운 거 이런 거 다 표가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빨이 두 개가 빠져 있고. 빠지고 떼운 이빨이다 이게 나오네요. 예. 그리고 아말감 그것도 아말감 제 기억으로 이게 산뿌라로 알거든요. 우리 어릴 때 산뿌라라는 얘기 많이 썼지 않습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그러니까 그 아말감으로 14개나 했다는 거예요.
박주신이가 젊은데 어떻게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자생병원에서 찍은 자생병원에서 찍은 게 네네네. 아, 난 또 박주신이 진짜 그렇게 했는 줄 알고 젊은데 그렇게 했나 그랬더니 아, 그러면 그 자생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가 이상하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자생병원에서 찍은 거를 가지고 병무청에다가 제출을 해서 병력 비리가 발생했는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이거를 아니다. 이게 그 자생병원에서 찍은 사람이 박주신이 맞다라고 우기는 과정에서 자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하. 그럼 다음 장을 보시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지금까지 말해온 게 뭐냐 하면 자생병원에서 대리신검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네. 이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여러 사람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분이 바로 양승호 박사인데 네. 양승호 박사가 이제 이거 하도 그러니까 내 의사직을 내 걸겠다. 네. 내가 만약에 이걸 엉터리로 지금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으면 내 의사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박원순이가 이거를 아니 그럴 게 뭐 있나 이제 다른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양승호 박사가 그러면 의사직뿐만 아니라 내 집까지 다 걸겠다 이렇게 하니까 네. 박원순이가 여기다 덧붙여가 그 정도가 안 되지 10억 걸자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결국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 신검을 하겠다 그렇게 나왔죠. 예. 나왔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진짜 국민을 완전히 속인 거라는 거죠. 어떻게 속인 겁니까? 그래서 연세대 이제 거기에 세브란스에서 제목이 뭐죠? 세브란스 공개 신검 직전 새벽 2시에 예. 이제 그날 오후 1시에 세브란스에서 공개 신검을 한다고 이제 그것도 뭐 12시인가 뭐 그 정도 돼가지고서 이렇게 알렸어요. 네. 그런데 그날 새벽에 명지병원에 갔어요, 야가. 왜 가죠? 박주신이. 왜 가요? 아마 무슨 시험으로 한번 아, 찍어보려고? 이것을 미리 한번 찍어보려고? 그랬는지 알 수가 없죠. 그건 예. 정확하게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예,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찍고 그 다음에 세브란스 갔는데 거기도 또 증언들이 다 달라요. 어디로 네. 들어갔다 뭐 나왔다 이런 게. 예. 그래서 어쩌면 그 연세 세브란스에서 공개 신검을 했다지만 예. 이게 다른 놈으로 대체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의혹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니, 연세대가 진짜 우리나라의 탑 병원인데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렇게 허술하게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반론들이거든요, 저쪽에서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부정선거도. 아니 공정선거를 하는 거기에서 어떻게 이거 뭐 부정을 저질렀겠냐. 이런 선관위에서 어떻게 그 많은 직원들이 선관위에서 감시를 하는데 어떻게 부정선거를 저지르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그래.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노리고 연세 세브란스로 공개 신검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 김 교수님 추측은 연세 세브란스에 누군가 한 사람이 수상한 사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한 사람뿐만 아니라 팀이 동원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야, 이거에 그런 팀이 동원됐단 말이에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팀이 동원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연세 세브란스에서 어쨌든 이 데이터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걸 한번 리허설하기 위해서 명지병원 간 게 아니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의혹을 가지는 거는 명지병원에서 가가지고서 엉터리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이걸 들고 실제로 촬영하는 신용을 하면서 요걸 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 명지병원이 왜 우리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주목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도 뭐 여러 번 저도 했고 또 김사랑님도 했고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명지병원의 이사장 이왕준 이 사람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아들도 명지병원에 입원하고 조국 딸도 레지던트 여기에 지원했고 그 신현영 닥터카도 다 명지병원 소속이죠. 명지병원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수상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신현영이라는 이자가 법원 이상한 거 법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 재난이 생기면 남한 의사를 동원할 수 있는 법률을 발의해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웃기는 거는 요즘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 이재명 아들내미가 옆에 있는 서울대 분당병원 놔두고 50km나 떨어진 명지병원에 갈 이유가 뭐가 있냐. 아, 이거 이상해요.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이상하죠. 그 다음에 이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이 명지병원이 특혜를 받아가지고 얼마 벌었습니까? 217억을 벌었다는 거죠. 예.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네. 연쇄 쉐보란스에 대해서 한번 잠시 네.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네. 그 연쇄 쉐보란스 욕처럼 되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예, 그 신검에 개입한 손명세. 아까 저 이상한 걸 제출했다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사람이 원래 연세대 2010년부터 2014년도 그때까지 연세대 보건대학원장으로 재직을 했어요. 네. 연세 세브란스 병원하고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이 연세대 손명세 교수가 아니고 사실은 연세대 손명세 보건대학원장입니다. 예. 이 사람이 건강보험 심사 심평원장이 됐고 이 심평원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치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상한 요걸 발부한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거꾸로 병력 비리를 비호하는 꼴이 돼버린 거죠. 아.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네. 바로 손명세가 예. 재판 과정 MRI 촬영하기 바로 네. 전날에 박원순이하고 손명세 이 사람 둘이가 통화를 했다는 기록이 재판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아하. 허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재판에서 제일 아랫줄에 예. 손 원장은 밤 10시쯤에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전화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이 손명세가 그 세브란스 병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 말을 우리가 어찌합니까? 경기고등학교 또 1년 선후배 사이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의 그 변호사는 또 경기고 1년 선배 엄상익인가 그죠? 예. 그래서 지네끼리 다 얽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뉴델리에서 단독으로 저기 보도한 거 아들 치과 치료에 유령 건강보험 사용한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네. 이거를 건보 심평원 발부 이 심평원에서 발부를 했다. 네. 허위 공문서를 제출했다.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습니다. 예, 그러네. 그래서 이거는 재판 지연뿐만 아니라 이러니까 법조계, 의료계 그리고 사회단체 뭐 참여연대 왜 참여연대는 문제가 되냐면 박원순이 거기 출신이고요. 참여연대 출신인데다가 아까 왜 병원 치료했다고 네. 가짜 엉터리 그 보험 얘기한 치과 의사 예. 문준식 예. 이 사람이 또 참여연대 부위원장을 했다는 거죠. 아이고, 야, 이거 골치 아프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빨리 예. 재판을 해야 되고 당장 박주신이 와서 무고하다면은 쥐가해가지고서 이거를 밝혀야 될 거 아닌가. 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어디가 있어요, 박주씨는? 영국에 있죠, 지금도. 영국에. 빨리 와서 발췌해야 되겠네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김성진 부산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야, 7년 7개월을 이 재판을 뭉개고 끌었는데 결론 내려야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할 일이 많네요. 야, 귀가 이렇게 어수룩한 나라인가?
하여튼 뭔가 어느 게 진실인지 왜 7년 7개월을 결론을 못 내렸는지 저희는 알고 싶을 뿐입니다. 제대로 결론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